안녕하세요. 국정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어의 정원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제 이번에 있었던 수능 국어를 분석을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화법과 작문은 별 5개 난이도로 했을 때 3.5 난이도. 예. 예, 문법의 난이도는 어떻게 됐었죠? 별 4개. 4개. 예. 그리고 문학은 어려웠던 대로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3개 그렇죠. 이렇게 예, 주셨던 별 것 세 개. 같은데, 자 이제 문제의 비문학 우선 별 몇 개 주시나요, 선생님? 몇 개쯤 예상하시나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5개까지 주시진 않으실 것 같으시고 그래서 4.5? 저는 물론 쉽게 풀었죠. 예, 예, 예.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 5개 꽉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빈틈없이. 그렇죠. 예. 예, 거의 뭐 메가더 장군급으로 예. 꽉 채워야 됩니다. 역시 메가드 장군이니까 저희 원수네요. 예. 자, 원수가 됐습니다. 진짜로 원수입니다. 예. 문제를 풀 때요. 예. 쉬운 거 먼저 풀어야 되나 어려운 거 먼저 풀어야 되나? 제 성격에는 어렸을 때는 어려운 것부터 했거든요. 도전 정신. 예. 예.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쉬운 것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이 쉬운 거부터 푸니까요. 예. 화법, 작문, 그다음 문법, 그다음 문학,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비문학 독서 예.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 순서였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앞에 문제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비문학까지 가기 전에 예, 시간이 많이 소비가 많이 됐을 소요됐고. 거예요. 그렇죠. 예. 한 문제당 몇 초에 풀어야 되는지 아시나요? 한 40초 문제 푸는 거는 그럼 되지 않나요? 100초입니다. 100초. 100초. 예. 평균적으로 마킹 시간 빼고요. 예. 10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지문 읽는 시간까지 그렇죠.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요거를 100초 안에 풀기가 약간 어렵고요. 예. 앞에서 시간 좀 아껴 놔야 돼요. 스피디하게 풀 수 있는 준비가 되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예. 학습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일단 비문학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수능 문제를 뽑아서 같이 보면은 좋다라고 어제 예. 말씀드렸지. 오늘은 전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 16번부터 이제 비문학 독서 지문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예. 법 지문이 나왔어요. 예. 수능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인데요. 개념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개념어는 항상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 넘어가라라고 제가 주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개념어가요. 10개가 나옵니다. 개념어가 예. 어쨌든 이 개념어라는 거는 처음 보는 학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사실은 그렇죠. 전체적인 맥락. 예, 저희가 하는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개념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예, 예. 그 정의의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예. 개념을 한 대여섯 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제가 읽어볼게요. 계약, 매도인, 매수인, 이런 것들, 법률행위, 청구권, 채권, 이행, 채무, 변제, 민법, 실제법, 절차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채무불이행, 법률효과, 기타 등등.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저는 이 문제 이거 진짜 잘못 뽑은 줄 알았어요. 사법고시 문제 잘못 뽑은 줄 알고서요. 이거 뭔가 수능 문제 맞더라고요. 요거 사실 시간에 넉넉하게 주면 풀 수 있어요. 그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3개 지문이 출제가 되잖아요. 이게 약, 중, 강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약, 중, 강이니까 약한 거를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강한 거를 찍으면 되겠죠. 시간 부족하면은 그러면 찍었을 때 운 좋게 한두 개 맞고 한두 개 틀리면은 한 2개 틀려도 1등급 나오죠. 그렇죠. 근데 학생은 이거 어려운 게 앞에 나왔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2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예. 야, 그 다음 게 쉬운 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지문이 보이시나요? 자, 27에서 32번까지. 예. 일단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죠. 일단 또 수능 문제 푸는 비법 중에 하나가 많은 학생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 이름이 나오면 중요하거든요. 사람 이름이요. 코페르니쿠스 아시나요? 예. 거기까지는 이제 아직 알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브라헤, 케플러, 뉴턴.
예. 얘까지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옆에 쪽 가니까 또 나오죠. 웅명우, 예. 방이지, 왕석천. 중국 분들이 나오시네요. 그렇죠. 동서양을 합쳐버렸어요. 예. 앞에 쪽은 서양의 과학에 대한 게 나왔고요. 예. 뒤쪽에서는 중국의 동양 사상에 대한 문제를 갖다 복합으로 내버렸죠. 예. 예, 이게 예전 같으면 두 지문으로 나오는 건데 하나로 합치고 문제도 6문제로 길게 내버렸죠. 예. 지문이 길어질수록 어렵죠. 한 번에 암기해야 될 양이 길어지니까. 예. 예, 이게 왔다 갔다 해도 마찬가지. 예,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되게 문제를 내버렸어요. 문제가 쉬운 건 하나도 없었고요. 예. 3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예. 보기가 또 하나의 지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충분히 이해를 했어도 예. 다시 한번 이 보기를 보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예. 이 앞에 나온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해를 한다 그래도 다시는 이게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 이해한 상태에서 예. 뒤에 선택지 5개가 전부 다 길죠. 예. 예, 이것까지 다시 한번 또 이해를 해야 되는 예. 예, 이런 식의 최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어요. 예.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설 지문보다 일단 예. 문제가 일단 짧긴 하죠. 예. 그건 3페이지인데 2페이지에 거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예. 이게 훨씬 길고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 한 지문 푸는데 적어도 한 20분 정도는 걸려야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을 읽고서 맨 마지막까지 가는데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앞에 거를 갖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러니까 뒤에 거 풀다 왔다 갔다. 예. 답은 좀 황당하게 나와요. 예. 지금 이게 좀 특히 이과 학생들 물리 배운 학생들도 실수한 경우가 많은데 예. 교과서에 있는 거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질량이 M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교과서에는 M1 혹은 M2 2로 되어 있고. 예, 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대문자 M과 소문자 M을 구분했어요. 예. 그 이제 질량이 다르다라는 예. 걸 표현하는 건데요. 예. 요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게 나왔죠. 예. 예, 정답이 나온 것도 대문자 소문자 바꿔주면은 정답과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는. 예, 그래서 실제 이게 언론에서는 이게 국어 문제냐 과학 문제냐 그랬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국어 문제, 영어 문제냐. 대문자, 소문자. 예. 요거과에도 좀 관련이 굉장히 이제 큰 예. 요렇게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예. 요건 제가 답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풀어보세요. 그다음 학생들 여기서 약간 이제 멘탈이 털렸겠죠, 진짜로. 왜냐하면 어려운 게 나오고 쉬운 게 나올 차례인데 어려운 거 다음에 더 어려운 게 나왔죠. 예.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좀 쉽게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예. 쉬운 거 나오겠네 싶어가지고 예. 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철학 논리학 문제가 나왔거든요. 무슨 명제 예, 그렇죠. 가능세계 모순관계, 무모순율, 가능세계, 필연성, 가능성 이런 게 예. 나오면서 여기도 굉장히 많은 개념어가 나와요. 뭐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 배중률, 동률성, 기타 예. 등등. 예, 예. 예.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풀면은 오히려 틀려요. 함정은 그렇게 파놨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일관성이라는 얘기와 지문에 나오는 일관이라는 얘기 약간 차이가 나요. 포괄성, 완결성이라는 얘기가 정의가 다시 돼 있거든요. 예. 예, 요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상식으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갖다가 다르게 정의할 리는 없잖아요. 예. 그거라면 유리하게 풀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쓰는 일관이란 단어와 여기에 나온 일관인 단어가 약간 다르게 나왔거든요. 예. 요거를 갖다 착각하면 틀리게 나오는. 그러니까 예.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지문 속에 있는 걸 다시 찾아가야 되는 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예.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100점 받은 학생들도 있고 예, 98점 받은 아이들도 예. 적지는 않게 좀 있더라고요. 예, 여전히 예전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비하면은 확실히 이제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긴 하겠지만은 예. 그래도 고득점을 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고득점을 한 선배들처럼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2학년 학생들 가장 절실하겠죠. 예. 이것도 똑같이 나눠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예. 하나씩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근데 어제 방송, 오늘 방송 이제 같이 오고 가면서 들으면 좋겠네요. 예. 화법과 장모는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거는 예, 예. 사실은 다른 파트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가끔 있어요. 화작에서 전 틀려요. 상위권인데 예, 한 개 틀렸는데 화작에서 틀렸어요. 예. 그래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그런 쉬운 데 경우. 틀리면 예. 나머지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좀 봐줘야 돼요. 멘탈이 좀 약한 예. 학생들이라서요. 순서를 좀 바꾸라 그래요. 제가. 문제풀이 순서를 예, 예. 문법부터 해라. 예, 그렇죠. 그 제가 바꾸라 그래요. 한번. 야, 그럼 너 지금 이거 화작 자꾸 틀리니까 뒤로 한번 밀어봐.
다른 거 풀고 나중에 풀어봤더니 나중에 했대요. 그렇게 예. 또 화장을 다 맞았대요. 예. 근데 문법이 틀렸대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진단은 되겠죠. 내가 왜 예. 틀렸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그렇죠. 왜 틀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러면은 왜 틀렸는지 알았으면 그다음 그에 대한 대비가 되니까요. 예. 순서 바꾸는 거에 대해 추천해 보고요. 예. 자, 그다음에 본격 좀 문법부터 들어갈게요. 예. 방학 때 일단 해야 될 게 문법의 개념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예. 예, 지금 사실 지금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요. 문법이 들어간 학교가 꽤 대다수예요. 많죠. 예. 예. 2학기 때 1학기 때 문학 배우고 2학기 때 문법 배우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한 90% 학교는 문법을 배울 겁니다. 예. 내신과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 나 내신 포기했어. 수능만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직결이 되니까 내신 공부를 수능을 보든 안 보든 예.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기본 예. 개념. 대신. 예. 근데 문법이 특이한 점이에요. 배우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죠? 문법 문제가 진짜 예. 문법 수업은요. 꾸준히 해야겠네요. 예. 이제쯤에 예. 또 한번. 학생과 저와의 싸움인데요. 진짜 아와 비와의 투쟁이죠. 신채호 선생님 말씀이 딱 예. 맞아요. 제가 가르치잖아요. 예. 신기하게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가르치면 잊어버리고, 예. 가르치면 잊어버리고. 예. 저는 잊어버리면 가르치고, 잊어버리면 가르치고. 계속 무한반.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워낙 학습량이 많잖아요. 예. 공부해야 될 게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예.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개념 위주로. 예. 방학 때는 뭐 의문, 뭐 문장, 문법 요소, 뭐 네. 국어사까지 전부 다 예. 쭉 연관지어서 한 번에 이해를 하는 이런 예. 과정이 꼭 필요하다. 예. 예, 요걸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예. 문법을 다 맞추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예. 시간을 최대한 아껴놔야 예. 그 시간을 어려운 고난도 예. 비문학에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나 다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속도를 높이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꼭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는 게요. 의문이나 의문의 변동이 나와요. 예. 사실 이번 뒤통수를 좀 때렸는데요. 예. 그거는 문제를 갖다 숙달을 시키면 속도를 갖다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음악, 뭐 구개음악 예. 이런 거 보자마자 딱딱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 암기를 시키고 꼭 기출 문제로 계속 반복해서 실전 연습을 갖다 해보는 예.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예. 어려웠던 그 중세 문법 이런 게 같이 막 섞여져서 나오는. 예, 그게 사실은요 중세 문법 단독으로 나온 경우 거의 없어요. 예. 아, 이게 현대 문법과 연결시켜서 같이.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중세 문법 밑에다가 학생들이 막 당황해요. 저는 소학원어를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예. 대다수의 학원 선생님도 못합니다. 예, 밑에 해석이 나와요. 그걸 보면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법이 기초가 돼 있으면은 예. 중세 문법 훨씬 수월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우선 현대 문법을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예, 그렇죠. 그거에 바탕을 두고 중세 문법 들어가면 훨씬 쉬울 거다. 예. 예. 문학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문학을 일단 방학 때 공부할 때 뭐를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문학은 EBS 연계가 되죠. 예. EBS 교재가 언제 나올까요? 3월, 4월? 2월쯤 되면 2월 말. 예. 예. 2월 중순쯤 나오는데 조금 예. 일찍 나온 경우 예, 있는데요. 그럼 1월까지 놀면 되겠죠. 그죠? 전년도 재작년 거 그렇죠. 이런 거 예, 놀 수가 해야죠. 없으니까요. 그때까지 뭐 하면 좋냐면요. 개념을 정리해 놔야 돼요. 예. 작품별. 학생들이 이제 수능 기출 예. 수능 문제랑 내신 문제랑 문학 개념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룰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마다 약간 그 문학의 뉘앙스가. 개념을 다르게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수능 문제는 틀린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학교 내신 문제는 제가 틀려요. 예. 예. 답이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개념과 학교 선생님 아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 늘 고민했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을 갖다가 수능을 대비한다라는 학생들은 예. 수능에 맞춰 개념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보고서 그거를 수능에 나왔던 개념이 뭐를 물어보는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간가짜 심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공간가짜 심상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경우가 되고 어떤 경우가 안 되는가를 갖다가 그물을 갖다 짜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걸러내야 되는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수능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요. 예. 거꾸로 기준을 잡았으면은 기출 문제를 보고서 그 다음에
다시 적용을 시켜서 다른 문제를 갖다 풀어봐야 돼요. 기출 문제를 통한 개념, 개념을 통한 기출 문제. 그래서 작품 정리랑 개념 정리. 예, 그렇죠. 그 다음에 EBS가 나왔다. 예. 그러면은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작품을 갖다 쭉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예. 주의할 점 하나는 시는 그대로 나오겠죠. 예. 그죠? 시는 변형이 안 됩니다. 근데 예. 소설은 올해 교훈이 있죠. 뭐가 연결됐다 그랬죠? 소설은 제목만 연결됐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다른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지금까지 역대 수능이 거의 다 그랬어요. 일부가 겹치든지 다른 부분 나오든지. 그러면 소설이 나왔네. 그럼 소설을 EBS의 작품만 공부하면 안 되겠죠. 예. 전체 줄거리, 플롯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예. 전체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 시간 나면은 단편 같은 경우는 다 읽어보는 게 이제 예. 공부하다가 단편은 뭐 30분 1시간 예. 읽으니까요. 단편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 머리 아프다 싶으면은 소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쫙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장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안 되니까 뭐 인터넷 찾아오면은 전부 다 줄거리, 그렇죠. 줄거리 플롯 전부 다 정리돼 있으니까 줄거리 정리하고 예. 인물의 관계도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놔도 예. 수능 시험장에서 읽는데 훨씬 시간이 절약될 겁니다. 예. 마지막 그 정복이 안 될 것 같은 비문학. 예. 시도는 해봐야죠. 예. 예. 이거 제가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연습을 갖다 많이 해도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오면은 연습한 게 무용지물하니까 예. 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시간이 좀 딸리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예. 문제를 풀어도 이런 학생이 이제 고민이 되죠. 빨리 풀면은 중간중간 틀려요. 그 다음에 정확히 풀면은 뒤를 좀 그렇죠. 뒤를 틀려요. 예. 고민이 되죠. 예. 그러면은 빨리 풀어도 80점, 천천히 풀어도 80점 똑같아요. 그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하죠. 예. 저는 빨리 풀고 80점 맞아야 될까요? 천천히 풀고 80점 맞아야 될까요? 천천히 풀고 80점.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야 84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점수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학생들이 목표 지점을 갖고 막 뛰어가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목표가 어딘지 모르고 막 뛰어가요. 그러니까 운 좋게 걸리면 맞추고 아니면 틀리는 경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1년 정도가 남았잖아요. 지금 할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길을 갖다 만들어야 돼요. 어디로 같이 길을 정하고 처음에 그 길로 처음에 기어가고 예. 그 길로 걸어가고 예. 마지막에 뛰어가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고 막 뛰어가다 보면은 목표 지점에 꼴이 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일단 목표를 정하고 조금씩 빠르게 가는 거. 일단 지문을 보고서 정복이 안 되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지문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한 문제라도 또 정복하고. 그렇죠. 예. 읽고서 문제 풀고 정확하게 이게 지금 선택지가 5개 나오잖아요. 예. 정답의 근거와 오답의 근거가 항상 있어요. 제가 수능 문제는 안 틀린다 그랬잖아요. 예. 근거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답인지 이게 왜 답이 아닌지를 갖다가 하나씩 전부 다 찾아가야 돼요. 예. 무조건 정답의 근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예.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 구조가 보일 거고요. 정답이 보일 거예요. 아, 이렇게 찾아가는 거구나. 예. 그 다음에 이 연습에 반복 숙달하는 겁니다. 예. 지문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싶으면은요. 옆에다가 A4 용지 한 장 딱 펴놓고요. 예. 여기랑 구조를 갖다 그려보세요. 학생들에게 꼭 지켜줄 규칙을 정해주고 싶으시다고. 예. 국어를 잘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매일 한다. 예. 예. 두 번째 거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두 번째요. 예. 예. 국어만 한다. 예. 그러면 제일 좋죠. 예. 근데 매일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국어를 매일 하니까 없어요. 매일 무슨 공부하니? 매일 수학을 한대요. 예. 매일 영어를 하고요. 매일 수학을 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줄 알아요. 학생들이. 근데 이번에 만점 표점이 국어가 몇 점인지 아시나요? 147까지 보는 곳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150 가까이 갔죠. 예. 수학이 몇 점이죠? 133 그렇죠.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13점, 15점 예. 차이가 나죠. 예. 그죠. 일단 지금 처음 해야 될 게 일단 수학을 안 해야죠. 예. 그래서 자 말씀 맞습니다. 국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국어를 매일 안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예. 숙제를 내주면은요 학생들이 뭐 수업 시간이 1시다 그러면은 숙제를 12시 30분에 시작을 해요. 예.
그때 막 숙제하기 시작해요. 일주일 내내 뭐 했냐면 바빠서 못했대요. 예. 뭐 했니? 수학 공부하고 영어 숙제하고 하느라고. 예.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예, 하면서 그렇죠. 주로 엄마가 차 태워주면 엄마 예. 차 안에서 막 숙제하고 있다고 예.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1학년은 1시간, 2학년은 2시간, 예. 3학년은 3시간. 3시간. 예, 요즘 같은 난이도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예. 공부해야지 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죠. 예. 공부한다. 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예. 문제만 풀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문제를 풀고 난 후에 그 뒤부터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 분석과 문제 분석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지문을 다시 분석하고 문제를 분석한 후에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를 찾는 것까지가 공부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 거의 안 하고 문제만 쭉 양치기 한다 그러죠. 예. 이게 양으로만 쭉 승부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특히 이번 같이 어려운 거 사고력을 갖다 요구하는 수능에서는 예.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100문제, 200문제 풀고 10개 틀리면은 이제 10개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는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그렇죠. 예. 10개 틀린 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예. 90개 맞은 것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왜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러니까 많이 푸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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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 불국어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준비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마지막 인사랑 함께 같이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이번에 진짜 시비가 엇갈렸을 겁니다. 이 어려웠던 수능에서도 잘 본 학생들, 진짜 최상위권 얻은 학생들은 진짜로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게 된 이런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일단. 근데 제가 아니라도 축하할 사람 많겠죠. 그 학생들은. 근데 진짜 시험 못 본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 제자들 포함해서 이번에 많은 수험생들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절망감을 맛본 학생들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좀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고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고 이게 그렇게 살다 보면 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번 수능에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 또 한 번 도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그게 인생의 또 밑거름이 되는 거니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금주 방송 기억하시면서 불국어를 만나더라도 진화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주 방송은 학년 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부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